김정은이 탈중국 행보를 강화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탈피하고자 미국과 관계 정상화에 나선 상황이지만 여러 이유로 무산돼 버린 상황이며 영국, 인도 등 원거리에 위치한 중립 노선을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 주목받는 국가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70년대 이후로 1979년 직접적인 전쟁까지 벌이는 등 부분적인 적대성을 띠고 있는 나라인데 베트남과 북한의 밀착 현대, 그리고 인도와의 접촉은 중국에게 크게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6가지 이슈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중국의 위협 느낀 김정은. 현재 북한이 중국과 매우 친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정은이 2011년 집권한 이후로 2012년도에는 북한서 한만 일대에서 중국 어선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해 124도 선을 중국이 일방적으로 바다에 선을 그어놓고 중국 어선이 북한 수영 내에서 조업을 하자 북한 측 경비정이 어선들을 납포한다거나 경비대를 모욕한 어선을 폭침시키는 등의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로 북한이 대중 외교 빈도를 줄이고 서방 외교를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북한은 중국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공작에 의해 언제라도 김정은이 축출될 수도, 새로운 내각이 들어설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2016년 2월부터 시진핑은 북한과 인접한 정부인 북부 정부에 대대적인 리뉴얼을 해 재창설을 감행했습니다. 당초 북부 정부는 북한과 긴밀한 관계로 북중 무역을 담당하던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 평양지도부와 긴밀한 네트워크가 있어 밀수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16년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친북 한 인사를 대거 교체하고 시진핑 최측근의 인사들로 북부정부의 핵심 지도부를 교체하고 또 무엇보다 북한 유사시 북한과 충돌을 대비해 접경 지역 군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등 하시라도 중국군이 북한으로 밀고 내려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과 회담을 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이 직접 한반도는 자신들의 영토였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히면서 중국이 자칫 북한을 강제 병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북한 지도부 내에서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칫 두 번째, 중국과 적대적 국가와 접촉하는 북한이 특히 2016년도부터 중국이 북한으로 보내는 식량의 양을 줄이는 등 유엔 안보리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통과되면서 상임위 사국인 중국, 러시아까지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에 동참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적 디커플링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코비드 사태가 세계적인 대확산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북중 국경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경비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북한 경제의 허리가 되어가던 북중 무역으로 부자가 된 장마당의 중산층 계층들이 다시금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리는 사태까지 빚어지기 시작하면서 북한 경제가 사상 최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중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이면서 부분적인 중립성을 띠는 나라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친서를 직접 보낸 이후로 2012년 7월 27일에는 북한 외무성이 김정은이 직접 인도 무르메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고 또 22년 9월 2일에는 베트남 응우엔 손투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베트남 독립 77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축전을 보낸 것으로 해석하지만 이러한 축전을 보내기 위해서는 양국 간 외교적 네트워크 열람권이 구비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김정은이 직접 친서를 보냈다는 것은 우호 친선 확대뿐 아니라 심경에 대한 원조까지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영국, 인도, 베트남 모두 중국과 적대성을 띠고 있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모두 대중국 포위망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나라로 분류되며 특히 인도와 베트남은 식량 생산량이 많은 나라로서 북한이 현재 직면한 식량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베트남과 접촉하는 북한이 주목받는 점은 북한이 베트남과 접촉을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정은은 지난 9월 2일 친서를 보낼 때 베트남이 사회주의 모델 국가가 발전했다는 점을 주목하며 칭찬하는 글을 서술해 보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미국과 장기적인 전쟁을 치른 나라이지만 미국과 외교 정상화를 한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든 것입니다. 실제 지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은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북한식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극심한 식량난과 고립으로 신음하던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을 취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놀라운 점은 현재 베트남이 대중국 견제 전략의 서방 진영의 편에 서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갈등이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있는 상황으로 베트남이 현재 공산주의 노선을 걷고 있지만 결국 친서방주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중국의 공포감을 갖고 있는 북한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정상화해 친서방주의 모델을 찾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현재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을 하였지만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네 번째의 대중국 압박 전략으로 국익 얻으려는 북한. 지금까지 북한이 접촉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중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이라는 점입니다. 인도, 베트남, 영국. 만약 북한이 터키나 신장, 위구르와 친척 관계를 맺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접촉을 한다면 완벽한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는 국가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중국 압박 전략의 편에 서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기 위해 베트남식 친서방 모델을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RF의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북한이 지난 2017년경 북한 당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분리독립 무장 세력에게 자동소총을 비롯한 무기를 넘겨주다가 중국 당국에 적발된 적이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북한 당국에 의해 주도된 사건이라면 북한이 중국을 분열하는 데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만약 북한이 친서방 노선을 타게 될 경우 중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섯 번째, 한국과 핵 공유 가능성. 전문가들은 베트남식 개방정책 외에도 북한이 파키스탄식의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6차례의 지하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했습니다. 이후로 파키스탄은 경제 제재가 단행되면서 잘 살던 나라가 한순간에 가난해져 버린 상황이었는데 2001년 그 이를 사태가 터지면서 내륙국인 아프가니스탄을 공략하기 위해 파키스탄이 필요하던 미국의 제안에 의해 핵보유국으로 승인이 되어버렸고 경제 제재 완화 추가적 경제 원조가 약속되면서 파키스탄의 핵보유국 지위가 인정됐습니다. 현재 북한이 노리는 것도 이와 같은 모델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으로 북한은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와 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의 관리들은 북한의 항구와 비행장들이 대중국 견제 전략이 심화돼가는 미국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이 주북 미군 기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핵보유를 용인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와 같이 국제적으로 북핵이 인정이 될 경우 한국 역시 핵보유를 해야 하며 미군 핵의 핵공유 혹은 독자적인 남한의 핵개발이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고려와 통일신라의 실제 강역.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통일신라 고려의 실제 감격에 대해서 집중적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 통일 이후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이후로 통일신라 고려의 강력은 현재의 남북 통일이 됐을 당시 조선보다 영토가 적게 그려져 있는데 역사학계에서는 이것은 명백한 오류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통일신라 고려의 강력은 지금의 유학까지 같을 것이고 남만주 일대의 산악지방의 일대까지는 고려 통일신라의 강력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측에서도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일부 지정학 전문가들은 북한이 친서방주의 노선과 대중국 포위 노선의 서방 진영과의 연대를 하게 될 경우 향후 통일 이후의 우리 영토 가격은 과거 고려 통일, 신라와 마찬가지로 남만주의 때까지는 우리 강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외교적 전략이 향후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구포전력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